네, 반갑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원했던 시점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매가 진정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은 있는가, 없는가, 좀 알쏭달쏭한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 마무리가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외국인 매도가 조금만 줄어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보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매도만 오늘 2조 7천억입니다. 자, 이제 뭐 1조 원대 매도만 나와도 많다 그랬었는데 2조 원대. 지금 어제 이어서 또 2조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더 팔 게 뭐 있나? 더 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면 많이 판 거 아니야? 이제는 그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쏟아내요. 어디선가 뭐 자꾸 꼼쳐놓은 거를 꺼내온 것 같은데, 자, 외국인 매도 또 어디에 집중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만한 내용이 이제 버티는 것이 또 핵심이다. 일단은 좀 견뎌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견뎌내라. 견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가졌을 때, 좀 어떤 흐름들이 좀 답답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좀 버텨내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내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은요, 3171포인트. 제가 원한 것은 조금 더 위쪽이었어요. 3180포인트 위쪽이었는데, 조금 약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0.3 정도만 더 올라가서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안 해준 얄미운 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난번에 7월달에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처럼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 때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매수가 이제 화요일이겠죠? 이제 17일 날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저점 아침에 잡아놓은 상황들,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서면서 결국에 마무리가 그래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더 올라섰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1.16% 마이너스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꼬리가 훨씬 더 길어요. 몸통보다 훨씬 길죠. 그러면 밑에서 바다좀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반등폭도 상당히 가팔랐을 거예요. 쭉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1045 정도까지만 해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5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희망적인 부분들은 가지고 있고요. 투매가 일단 좀 진정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투매에서 매수의 주인공들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니까 일단 받아주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 변동성이 가장 심할 거 생각되고 지루함이 계속 진행될 거 생각됐었던 이번 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주말장이었고요. 또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현금화 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2조 6,988억을 매도를 했는데 업종별 현황 봐야 되겠죠. 얼마나 팔아먹었니 보니까 전기전자에서만 2조 7천억입니다. 정말 머리 아프죠. 자,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먹을 게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인데, 자, 이제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쌈짓돈, 주머니 쌈짓돈까지 다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미 너희들 많이 팔았어, 충분해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말귀를 안 먹죠. 말귀를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건데, 어디까지 매도가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나왔어, 이미 많이 나왔어 라는 의견들을 충분히 내세울 수는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본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 흐름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38% 하락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의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RSI 지표가 지금 30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과매도 국면 들어가게 됐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지 않았었을까 싶은 느낌이고요. 대신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보다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고요. 과매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과매도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찔러보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정도인 것 같고요. 월급 종목도 한번 볼까요? 월급 종목들도 보면 모양새가 인터플렉스가 있었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죠. 아침에 사셨다라면 플러스 국면 유지됐을 것 같고요. SNU 같은 경우도 특별히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고 매매를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계속 보시면 이제 카카오 떨어져 있고요, 셀트리온 떨어져 있고요, 이런 식인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애매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전멸. 네, 그래 좋지 않아요. HLB가 오늘 그나마 반등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았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랑 이것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3.7%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매력적이는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하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래프톤은요 7%대 올라섰습니다만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큰 의미 없겠죠. 그리고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45만원대에서 팔아먹었다라면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도 같이 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기관 쪽 보시면요, 인버스 순매수 들어갑니다. 자, 주가 더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기관 애들 인버스 매매하는 거 그다지 잘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갔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1000억원, 120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안 보이죠? 하이닉스는 순매수가 있네요. 100억원 정도 순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약간의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중에, 어떤 거는 갖고 가고 어떤 건 팔아야 됩니까 하는데 사실은 둘 다 파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매도 물량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은 참고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낙폭 자체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적다라는 거 정도는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본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인버스 곧버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 순매수, 이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매도한 게 아마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매도는 무조건 금융투자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코덱스 200 매도, 시장 그냥 올라간 쪽에 다 갖다 팔았네요. 그리고 대형주 같이 갖다 파는 그런 형태. 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라도 저점 잡는 모습으로 해서 냄새 맡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화요일날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어쩌다가 우리가 금융투자에게까지 희망을 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얘네들이라도 매수를 좀 해주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 해서 팔아먹는 모습인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순매수 국면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연기금도 매도로 잡히는 그런 대형주 전기전자 쪽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전체 합계에서는 연기금이 700억대에 달하는 순매수가 나왔다는 거 이거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약간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어하란 말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방어를 해서 그래도 뭔가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아직은 고평가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외국인과 볼게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2조 원이 넘게 팔았습니다. 2조네요. 2조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3천억.
삼성전자에만 집중이 됐네요. 자,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만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물량으로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200억 정도, 2천억이네요. 2천억 정도라서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와, 삼성전자 이거는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하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전기차 쪽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소재나 전기차, 이제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말장이 마무리됐고 변동성도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수가 이제는 좀 올라가 줄 것인가, 이제는 정말로 다 팔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더, 뭐 물론 화요일날 더 많이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정도면 그만했다,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그만해라,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빠졌을 때라면 이제 외국인들보다도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좀 반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라면, 또 반등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멈추게 된다면 지수는 무조건 반등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라든지 이것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티시는 거, 옆으로 쭉 누워서 가는 거 그냥 버티세요. 조금씩 뭐 시장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는 것이 일단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큼 팔았다라면, 연속적으로 이 정도까지 팔았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매수는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시장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따라서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텨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이든 매도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내려왔다라면 일단 버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뭐 지난주는 그래도 매수가 좀 있어서 반등이 좀 있고 막 그래서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는 그냥 내리 갖다 꽂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편안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편안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좀 잊으시고요. 이렇게 좀 환기도 좀 시키고요. 생각 같은 거 좀 정리 좀 하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하실 수 있는 그런 릴렉스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